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본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월화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못 받았고요, 별로. 어제 올랐잖아요. 반 받았습니다. 반. 아유, 그거는 전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 아니 미국이 뭐 예를 들어 한 5% 오르면 우리도 5%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우리가 더 미국보다 탄력 있는 시장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거는? 여튼 그래서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그렇죠. 탄력이 더 있죠. 그러니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그 탄력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오를 땐 덜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런 탄력이 더 있는데 네.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탄력이 있는데 지금은 경계 심리가 더 있는 상태에 눈치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혼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0.18% 하락했고요. 다우는 0.03% 강보합, S&P 500은 약보합인데요. 그동안에 나스닥이 4% 이상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장중에 나스닥 저점이 마이너스 2.34%였습니다. 네. S&P 500이 마이너스 1.69%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어제 흐름인데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개파락해가지고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 이상 급락했었거든요. 종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0.18%로 마감을 했으니까 네. 차트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근데 장중에 쭉 올랐는데도 마이너스네요. 많이 올랐죠. 2% 이상 반등을 한 건데요. 오. 마이너스 2.3에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 저거 오르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플러스 난 거보다. 플러스 난 예. 거보다. 네? 플러스 그동안에 시작해서 플러스 조금 나는 거보다. 예.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는 뭐 악재가 나오면서 푹 빠졌는데 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어제 흐름은 그랬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개파락했느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상승했던 것은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네.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시간에서도 오르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파락해서 마이너스 4.6%로 시작을 했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0.59% 마감했고요. 보잉도 실적 미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18% 아침에 하락했었는데 플러스 0.33%로 마감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확연하게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번 4Q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등락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 발표됐는데요. EPS와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했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장에서는 0.38%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지금 방금 보니까 약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뭐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지만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후에도 다 시간이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올해 그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그 차량 판매 가이던스를 20% 정도 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씩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쉬는 동안에 단기 급등을 했고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차익 매물의 이유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좋지 않게 나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려왔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끌어올려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뭐 쉬고 나서 지금 주신 대로 정보를 말씀 주신 대로 나스닥에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2% 정도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시작을 했는데 약간 못 미쳤습니다. 코스피 1.39% 상승했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2,400포인트를 넘어서서 2,428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갔습니다. 코스닥이 2% 올랐는데도 네. 많이 아쉬운 거야 이게. 그렇죠. 그 사실 지난달만 해도 0.5%만 올라도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뭐 만족하거든요. 그랬잖아. 아, 휴일에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네. 상대적으로 좀 아쉽잖아요. 남들 올 때 빨리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아니 이래서 내가 설날에도
장 열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간 포모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엄청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7,686억이었고요. 개인이 7,900억 정도 네. 벌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딱 상승했다가 3대 지수가 미국 3대 지수 오른 걸 이제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갭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매도할까 그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 현선물 매수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하지 못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이 하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 실적 발표 후에 가이던스 발표 후에 이제 시간에서 하락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영향을 하나 준 거고요. 겁내는 거죠. 미국 시장 여기서 훅 빠지면은 오늘 괜히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기관들이 오전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팔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이 매수 규모를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연기금 55억, 투신 17억, 사모펀드 70억 뭐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과 개인 투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시장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만 그냥 계속 사면서 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을 다 나타냈고 네. 그러면 그 다른 쪽은 어느 쪽이냐? 지금 강세 워딩이라고 맨 마지막에 써놨는데 AI, 챗봇, 로봇, 메타버스, 4차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초강세입니다. 초강세. 야, 근데 저게 뭐잖아요. AI, 챗봇, 로봇, 메타버스가 4차 산업까지 다 통틀어서 보면은 네. 사실은 저게 반도체야.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것들. 맞습니다. 그죠? 네. 아, 저 후방에 다 반도체가 있는 거거든. 예. 네, 저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잖아. 그럼 반도체가 묵직하게 따라간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왜 대단하시다 제가 표현을 드리자면요.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썼던 그 보고서를 썼던 아이비들이나 전망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그 달라진 이유가 AI나 챗봇, 로봇 이런 것들 메타버스들이 확실하게 개화하면서 반도체 수요를 끌어당길 거다. 이런 보고서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반도체의 저점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1월에만 3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32% 네. 올랐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반도체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 훨씬 빨리 달리죠. 그런 것들이. 네. SK 하이닉스가 4% 올랐고요. 삼성 SDI 5%, SNS텍 같은 것도 뭐 12%, 레인보우는 뭐 따로 이유가 있었죠. 한 30% 상한가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보도 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미국의 PCE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인데요.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보다 실적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실적에 대한 의견을 좀 이렇게 지금 시장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요.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컨센서스가 하향되어 있죠. 예. 근데 거기에 부합되어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오케이 만약에 이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어떠냐 네. 이것에 따라서 종목이 등락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황이 그냥 거기에 같이 움직이는 네. 실적 시즌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팩트는 뭐냐면 우려의 실적에서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실적은 부진하게 발표를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높냐 낮냐는 거지 사실은 계속 부진하게 발표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가 매수가 생기고 네. 이런 부분들은 1일 날 발표될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의 기대가 가장 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시장은 다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은 버티고 있으니까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테마에서 강세 시장이 벌어지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제 뭐 우연찮게 무슨 자산운용사 네. 대표를 우연찮게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때요? 그랬더니 아, 요즘 젊은 애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자기는 펀드 매니저들이 젊은 층도 있고 좀 그렇잖아. 아까 말씀드린 다 젊은 층 그 펀드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거든. 지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제가 고객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굉장히 강세이고 셀 때는 네. 젊은 친구들한테 조언을 많이 듣고 젊은 친구들 돈을 맡겨라. 그 친구들은 센 거 무조건 따라가요.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셀 때는. 근데 시장이 약하게 되면 그것도 충격도 많이 받죠.
뭐 대형 사모펀드나 제가 아는 쪽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네. 또 완전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속성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워딩에 있는 이런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표현되는 이런 기업들이 세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빨리빨리 쫓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수익이 나는 그렇죠. 상황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쉽게 쫓아가지 못할 거예요. 손보는 쉽게 쫓아가 우리가 쉽게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러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로봇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느냐, AI 지금부터 시작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타 방송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1월에만 135% 오른 거예요. 1월에만. 언제부터요 차트가? 저게 근데 내가 기억나는데 삼성에서 저 예, 로봇 예, 한다고 예, 예, 그때 예. 박병창 이사가 이거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이잖아요. 그게. 예, 작년 여름인가? 예. 예, 그러니까 하반기였던 제가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얘기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챗 GPT 관련주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거든요. 딥러닝 하는 회사인데 알고리즘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150% 올랐어요. 이거 1월만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셀바스 AI가 월봉인데요. 월봉은 지금 한 이렇게 장대한 볼 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면 걱정이 되는데 아니 뭐 다 오르고 나서 왜 얘기하냐 또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왜 보여드리냐면요. 특히 셀바스 AI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리는데요. 시장에서는 그 테마의 대장주가 항상 있어요. 그 테마에 만약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조그만 금액 전체 금액의 일부라도 하실 분들은 그 테마의 대장주를 거래를 해야 됩니다. 요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들 올랐다 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남북 경험주의 대장주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대장주가 있어요. 우리 화장품의 대장주라고 그러면은 LG 생활건강, 아모레지, 한국콜마, 뭐 연우, 뭐 이런 여러 많죠. 그런 거잖아요. 제일 많이 뜨는 건 뭔지 압니까? 한국 화장품이에요. 꼭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대장주들이 있어. 어떤 테마가 걸리면 그 테마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 화장품? 회사 이름이에요? 예. 한국 화장품 몰라요? 한국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우 옛날에 한국 화장품이 그 주단학이라고 주다나. 주단학이 한국 화장품 어머니 그거 하셨을 걸 안 하셨어? 큰엄마 했지. 예. 그 방판. 예, 주다나. 그 가면 딱 깔고 딱 마사지 알죠. 해드리고. 예. 주단학 줄이야. 주다나기 그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렇지. 옛날 야구팀이 되게 유명했다고. 한화? 초록색 딱. 아니 하나가 아니고 한국 실업야구. 화장품도 한화 아니에요? 실업야구. 네, 그 지금 보여드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 우리 3%에서 얘기하면 되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사실 것 우리 같고. 스타일은 아니지. 예, 우리 스타일은 제 스타일도 아니긴 한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하는 사람들도 계속 신경 쓰입니다. 계속 그쪽에 가고 있으면은 나는 못 가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선도 종목을 항상 대장이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하지 않고 아까 어떤 분이 뭐 작전 종목이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보니까 반도체에도 그런 대장이 있는 거예요. 2차 전지에도 대장이 있는 거고요. 항상 그 선두에 있는 대장 종목을 하려고 해야지 손실은 작으면서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그렇죠. 보여드렸습니다. 2차 전지하면서 에코프로비움이었죠, 사실. 그렇죠. 뭐죠? 그 뭐 LG 화학이니 뭐 이런 거보다도 수익률을 주면 제일 수익 좋죠. 있게 케미칼도 그렇고. LNF. LNF 이런 근데 거. 만약에 2차 전지가 다시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또 계산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안정화 돼서 종목 장세가 되다 보니까 오늘은 요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뉴스는 뭐
요즘 이런 뉴스들이 좀 있어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가끔 이렇게 댓글 보니까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요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가 단위 변경이 어제부터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첨예졌죠. 예, 이게 찬반도 있고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제 거래소에서는 긍정적이다. 가격 발견 기능이 있고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개인 투자들은 공매도 유리한 거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 하나도 없다. 찬반 논의인데 일단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 이런 것들 이렇게 거래 우리 보통 많이 하는데 10,000원, 그다음 10,50원, 11,100원 이러는데 10원 단위로 움직여요. 네.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거래 비용이 감소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슬리피지 비용이 감소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내가 11,100원에 사고 싶으면 11,100원에 정확하게 사고 11,100원에 팔고 싶으면 정확하게 11,100원에 팔지 못해요. 살 때는 따라가면서 11,150원 좀 더 위에 사고 팔 때는 좀 더 아래에 파는데 합노가에 50원씩이면은 0.5, 그 밑에 팔면 위아래로 1%를 내가 슬리피지 비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촘촘해지면은 그런 비용이 감소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여기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매도 측에 유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 업틱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업틱 그렇습니다. 10,50원, 11,100원에 업틱룰에 11,100원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요것만 딱 가져가면 그 다음에 탁탁 튀어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거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10원 단위로 첩첩창좀 계속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더라고요. 첩첩첩첩 있으니까 계속 있으니까. 호쾌함이 없어졌네. 예. 아 주식 호쾌함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제 의견과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게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주투자하면서 다만 알고리즘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초단기 거래자들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요. 초단기 거래자들은 원칙의 수익이 나거든요. 수수료가 제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제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수료가 제로에 거래서가 지금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사서 10,050원에 팔아도 이익을 나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계속 거래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 그게 좀 사라지겠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고기는 힘들어진 거네. 그렇죠. 힘들어진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틱딱이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 때문에 갈 주식이 못 가고 뭐 떨어지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아마도 어제 처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아니 하고 근데 있습니다. 주식도 잘 배워야 되는 게 옛날에 그 사람들 보면 그 주식은 뭐 그렇게 하냐? 야 새우가 다 받아 그냥 싹. 그렇죠. 다 받아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시장가에 가자. 또 팔 때는 확 밀어버리고. 그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위에 답답한데. 있는 거 싹 걷어. 쭉. 그걸 전화 와. 거래소입니다. 그렇게 이제 호가 단위가 변경된 거. 네, 아니 많이 또 질문을 하시길래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말씀 제가 의견을 0.1% 맞나요? 호가단위 지금 화면은 지금 보시면 바뀐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네. 제일 많이 우리 체감적으로 많이 바뀐 거는 10,000원에서 50,000원 저 사이입니다. 이론도 있어요?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가 예전에 50원 단위로 움직였는데 지금 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여기 10,000원, 20,000원 여기 10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 이론도 있어. 체감으로 많이 좀 2,000원, 1,956원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죠. 그렇죠. 2,000원 미만짜리니까. 그렇죠. 야, 저 어색하다. 잘 우리 거래 안 하니까 이쪽은요. 아마도 아마 10,000원짜리하고 몇만 원짜리에서 그렇게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기는 복가주 살 때는 사고 팔 때는 좀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더라. 아 너무 틱이 10만 원짜리 커서. 이상 살 때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갭이 커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지. 우리가 중소형주 사면요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가고 거래 별로 없을 때는 제가 한 1억 정도 살려면은 위로 그냥 한 2%는 위로 사야 돼요. 없어요 그렇지.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됐다. 뭐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그냥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외국인 네. 투자자 등록제 폐지하려고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금융위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 친화적 정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요 한마디는 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을 쓴 겁니다. 대주주가 CEO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요. 이런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에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 되게 아실 건데요. 이 대주주가 CEO인 경우에는 자기네 기업의 주가 오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해결이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중소형주들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기업 뭐 죄송하지만 그런 주식 투자 아예 안 하는 그런 주식을 안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병창 이사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